삶의 호흡이 얕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요 깊어지는 공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후회 없는 삶을 사는 방법은 오직 공부뿐이다. 물론 다양한 어떤 삶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추구하는 어떤 삶의 방향성, 가치관, 기준점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오늘 이 책의 저자 사이토 다카시는 내가 공부하는 이유라는 공부에 대한 맥락에서 그 어떤 순간에도 후회 없는 삶을 사는 방법은 오직 공부뿐이다. 아주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10년 전에 큰 병을 앓은 적이 있다. 저는 아니고요. 이 책의 저자 사이토 다카시입니다. 10년 전에 어떤 병이요? 큰 병을 앓은 적이 있다. 그때 처음으로 인생이라는 긴 마라톤이 중간에 예고도 없이 끝날 수 있다라는 것을 실감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크고 작은 어떤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들의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것도 있고요.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인생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그 사람들은 가졌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사이토 다카시도 큰 병을 통해서 내 삶이 지금 이거 그냥 내가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예고도 없이 끝날 수도 있겠구나. 죽음의 문턱 앞에서 뭔가 생각들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짧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고민이 시작됐다. 진짜 고민이 시작됐다. 어떻게요? 어떻게 하면은 남은 인생을 잘 꾸려갈 수 있을까? 그냥저냥 크고 작은 어떤 삶의 여러 가지 내 앞에 다가오는 문제들만 해결하는 데 급급했던 어떤 그런 고민들이었다면 이제는 차원이 다른 고민을 하는 것이죠. 아, 진짜 내 인생, 내 삶을 어떻게 하면 잘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좀 더 멋지게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진짜 고민이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오늘 하루는 정말 후회 없이 충실하게 보냈다 라고 느꼈던 때를 가만히 한번 떠올려 보았다. 여러분 한번 여기서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요즘의 삶은 어떠하신가? 요 최근의 삶은 안녕하십니까? 정말로 그야말로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아낌없이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내지는 그냥 이게 좀 표현이 그런가요? 질질 끌려가는 삶이 되고 계시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까 우리 사이토 다카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 언제 내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따라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그야말로 후회 없이 후퇴 없이 아낌없이 살아낼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한 달 그렇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응원드립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 권의 책을 다 읽은 날 있으신가요? 너무너무 뿌듯하겠죠. 존경하는 선생님의 강연을 듣던 날 등등 나는 충만한 행복감을 느꼈다. 언제 충만한 행복감을 느끼셨냐라는 질문입니다. 바로 공부의 재미에 푹 빠져 있을 때, 완벽하게 몰입을 했을 때, 이때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충만한 행복감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작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의 재미에 푹 빠져서 완벽하게 몰입하는 이번 한 달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요. 얼마 뒤에 이제 사이토 다카시가 병원을 떠날 때 그가 내린 결론은 아주 명료했습니다. 정말 심플했습니다. 어떻게요? 야, 그냥 더욱 즐겁게 공부하자. 이게 그냥 해답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그냥 아주 명료한 답입니다. 더욱 즐겁게 뭐 하자? 공부하자. 그냥 끌려다니는 인생,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공부, 뭔가 내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진짜 성장이 아니라 누구 눈치 봐가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어떤 그런 공부들,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내 삶에서 진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즐거움이 올라오는 정말 행복한 공부, 이거 해보자 라고 결론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점수를 위한 공부, 인정받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자 Y에 대한 이 물음이 해결되자마자 두 가지가 따라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궁금한 것들 Y에 대해서 해결이 되면요. 정말 그 분야에 파고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몰입의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게 되어진 사람들은요. 자신감이 당연히 회복되겠죠. 몰입과 이 자신감, 이 두 가지가 Y에 대한 어떤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자 집중할 수 있었고 자신감도 회복되었다. 여러분 이 6페이지에 보시면은 소 제목인데요. 삶의 호흡이 깊어지는 공부를 하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번 달에 아마 제 어떤 노트 일기장이든 내 바인더 뭐 플래너든 여러 곳에 아마 이 문장이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삶의 호흡이 깊어지는 공부를 하자. 삶의 호흡이
깊어지는 참 좋은 문장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마음껏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급한 일에 매달릴수록 삶의 호흡은 어떻게 해요? 깊어지나요? 아니죠. 반대죠. 거꾸로죠. 얕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정말 급한 일들에만 계속해서 시달리는 어떤 인생이요. 생각만 해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진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크고 작은 내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허덕이면서 정작 내가 깊이 있게 생각할 시간은 없는 채 계속 또 문제는 다가오고 해결되지 않는데 또 두 개, 세 개 문제가 다가오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거에 진짜 매달릴수록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호흡은요, 얕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가쁜 호흡이 심장을 자극해서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것처럼 삶의 호흡이 얕은 사람들은 작은 스트레스에도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끝난 것처럼 죽을 것 같이 힘들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호흡이 얕은 사람들은 작은 스트레스에도요, 민감하게 반응하고 인생이 끝난 것처럼 힘들어 합니다. 물론, 진짜 힘들 수 있죠. 진짜 인생이 끝난 것처럼 정말로 삶이 어려운 순간들이 다가올 수도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삶의 호흡은 어떻게 해요? 얕아지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기 위한 그 시간들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중간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며 정상적인 호흡을 되찾는 시간이 필요하다. 여러분, 요 최근에 한번 이런 시간 가졌던 적 있으신가요? 정상적인 나의 호흡을 되찾는 시간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깊은 숨을 들이쉬면서 진짜 나를 되찾는 시간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잠시 멈춰. 여러분, 잠시 멈추시기를 응원 드립니다. 잠시 멈춰 보세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진짜 막 이게 막 문제들이 막 다가올 때에 그때에 그 문제들을 해결하면요, 물론 좋겠지만 또 더 큰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이때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은 잠시 멈춰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이 표현대로 정상적인 나의 호흡을 되찾는 시간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월 1일입니다. 오늘 근로자의 날인데 출근하시는 분도 계시고 쉬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뭐 다 장단점이 있겠죠. 쉬면 좋긴 하겠지만 일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죠. 여러분, 오늘 하루 어찌되었던 잠시라도 한번 멈추는 시간들 한번 가져보시기를 한번 그렇게 권해드리겠습니다. 나는 뭔가를 즐기며 배우는 것이 바로 그런 깊은 호흡이라고 생각한다. 그냥 이렇게 내가 뭐 편안하게 누워갖고 그냥 좋다. 이것도 좋겠지만 이것도 깊은 호흡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어떠한 한 영역에 즐기면서 공부하는 것, 배우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깊은 호흡이라고 사이토 다카시는 생각한대요. 저도 동의합니다. 호흡이 깊은 공부는 새로운 지식으로 마음의 세포를 재생시켜서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준다. 너무 좋은 문장이라 생각합니다. 호흡이 깊은 공부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치유되고 정말로 내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되어지는 그 어떤 자신감의 회복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결론 부분에 다다랐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휘둘리지 않는 내공을 키우는 공부는 과연 어떠한 공부인가? 또 이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가?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지식 체계를 풍성하게 합니다. 여러분, 공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독서든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지식 체계를 풍성하게 하는 거, 이게 아주 1차적인 기초적인 기본적인 베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되어지면요, 흔들리지 않는 내공을 키우는데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이죠. 지식의 체계를 풍성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로 그야말로 아주 얕은 차원의 단계이고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내공을 키우는 공부는요, 바로 생각하는 법을 길러준다라는 것입니다. 독서를 왜 하시나요? 우리 공부 왜 할까요? 좀 더 멋있어 보이려고요. 지식이 좀 이렇게 뿜뿜해 보시려고요.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조금 아쉬워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마음을 바꾸는 방법들, 어떻게 하면 좀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를 길러주고 성장시켜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는다. 생각하는 법을 통해서 내가 휘둘리지 않는 나의 내공을 다지는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왜 진짜 공부해야 되는가? 바로 이것 때문에 저는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고난, 고통,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방황하지 않도록, 그야말로 휘둘리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는데 우리의 공부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진짜 찐 공부죠. 지식만을 채워가는 공부가 아니라 나의 어떤 삶의 수준이 높아지는 그 차원만이 아니라 내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방황하지 않는 그 삶의 지혜를 진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공부다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정말로 단단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공부, 바로 내가 공부하는 이유에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주제 영역들입니다. 그냥 지식을 어떤 쌓는 그런 공부 수준이 아니라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공을 다지는 그런 진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는 자신의 내면에 나무 한 그루를 심는 것과 같다. 공부라는 것은 어떤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과 같다. 그리고 내면에 다양한 나무들이 어떤 삶의 다양한 어떤 공부들을 통해서 내면의 다양한 나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바로 이것이요. 생명력 넘치는 생태계, 바로 그 숲이 형성되게 되면은 어지간한 어려움에는 쉬이 꺾이지도 시들지도 않는다라는 아주 나이스한 문장이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생명력 넘치는 그 숲을 갖고 가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명력 넘치는 생태계가 내 삶 가운데 내면에 다져지게 되면은 어지간한 어려움에는 쉬이 꺾이지도 시들지도 않는데요. 한번 우리 속는 셈 치고 한번 믿고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요? 이번 달 내가 공부하는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성장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지식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생각이 깊어지고 진짜 삶의 지혜가 빵빵 터지는 그러한 멋진 삶을 살아내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삶의 호흡이 얕아지는 공부가 아니라 삶의 호흡이 정말로 깊어지는 그러한 공부, 삶의 호흡이 깊어지는 사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응원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지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고맙고 감사합니다.